안녕하세요. GBC 하노이 센터의 마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하노이 센터 김태호 소장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그동안 베트남 경제 동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베트남 경제 경영 환경에 생긴 변화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영상이 GBC 하노이 센터의 첫 유튜브 영상인데요. 소장님,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본인과 이제 GBC 하노이 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신설된 GBC 하노이 센터의 소장을 맡게 된 김태호입니다. GBC 하노이 센터는 하노이를 비롯 베트남 북부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기도 11만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전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판매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이른바 경기도 중소기업의 베트남 베이스 캠프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초 상품 홍보관을 포함한 GBC 센터 오픈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베트남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2020년 1월 23일 첫 확진자 사례 이후로 현재까지 강경한 대응 덕분인지 확진자 328명, 사망자 0명으로 방역 차원에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강경하게 대응한 만큼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하노이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주지하시다시피 베트남 정부는 코비드19, 우리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도 하죠.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3월 18일부터 외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요. 3월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4월 한 달간 전국에 걸쳐 고강도 사회 격리 조치를 시행했었고, 이때 약국과 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장 문이 닫혔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봉쇄 격리 조치를 통해서 현재는 방역에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또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죠. 이코노미스트지가 공공부채, 외채, 차입비용, 예비비 등 4개 지표를 근거로 최근에 66개 신흥 경제국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 가운데 이른바 경제 선방국 12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도 잇따르는데요. 최근에 IMF는 2.7%, 아시아개발은행은 4.8%로 베트남 경제 성장을 전망했고요. 베트남 정부 역시 연초 6.8%라고 하는 높은 수치에서 지난 5월 20일에는 약 4.5 내지 5.4%의 성장률로 하향 조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근래 20년간 최저치 전망인 셈인데요. 하지만 유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코비드19 및 후폭풍으로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아주 긴밀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소비 시장인 선진국 경기 회복 속도가 베트남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및 이후의 글로벌 추이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인 산업으로는 베트남에서 섬유 산업이 좀 대표적입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발병이 확대되면서 발주가 감소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래두기 와중에도 생산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은 좀 눈물겨웠다고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거나 의심자가 나왔을 때 재빠르게 공장을 폐쇄하고 확진자를 이른바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어떤 그런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어떤 면에서 최근에 WHO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극찬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의 가동률은 뭐 신규 주문이 미비하다거나 이러면서 저하되고 또 불가피하게 대규모 실업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사실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른바 뭐 자라라든가 뭐 H&M 같은 세계적인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이들의 공급망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이 향후에는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어떤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GBC 하노이 센터 소장님으로 이제 계시면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하노이 현지에서 직접 느끼는 바가 따로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하노이 미딩지를 한번 볼까요? 그 코비드19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로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미딩 지역은 제2의 한인촌으로 불리고 유럽식 샵하우스에 뭐 한국 음식점, 여행사, 약국, 신한은행, K마트 등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단지로 꾸며져 있는 곳인데요. 이른바 하노이 6만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비 수준이 베트남 현지인들에 비해 몇 배나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임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스퀘어미터 한 30평 정도 기준으로 1층 상가를 임대한다면 우리 한화로 300만 원 이상의 월 임대료를 줘야 되고요. 사실은 뭐 한국의 1, 2급지와 별 차이 없는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또한 지난 2, 3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만약에 뭐 3층 정도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오피스나 상가로 쓴다면 위치에 따라서 최소 한화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호가하고요. 최근에는 뭐 사실 코비드19 전에는 그 이른바 그 웃돈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권리금 이런 개념까지 한국에서 미딩으로 수입된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한국인들이 밀려드니까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인기를 누려왔는데 불행히도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끝난 지금까지도 상가의 30-40%는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일부는 아예 문을 닫았거나 폐점을 준비 중인 상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운영 방식으로 좀 돌파구 마련이 어려운 식당이라든가 뭐 관광업체, 물류 유통은 배달 서비스라든가 1:1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이른바 이제 언택팅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인근에서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지인분께 여쭤봤더니 매장을 찾는 손님은 현저히 줄었다. 더 이상 잘 안 는다. 하지만 배달 주문은 30-40% 늘어서 희망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줄여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베트남 유통업계도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 강화가 대세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현금 결제와 재래 시장이 보편적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베트남에서 온라인 쇼핑몰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에 이제 구글하고 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스액이 2019년에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보고서인데요.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성장 중인 국가라고 하고요.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는 뭐 쇼피, 라자다, 티키, 샌도 등이 있고요. 시장 규모는 2019년 한 해 약 한 93억 달러. 올해 전망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약 130억 달러를 전망했는데 실제 이 코비드19 및 이로 인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이 성장이 좀 더 가파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인 닐슨사의 보고에 따르면 올 4월에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언터 등 주요 대도시 내 오프라인 쇼핑 인구 중에서 약 20-30%가 이미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현지는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랩, 그 다음에 최근에 진출한 고비엣, 푸디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코비드19 이후에 주문량은 약
일 평균 주문량이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가 조사를 해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온라인 소비자의 약 40%가 이 현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주문한 상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되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배송기간이 현저히 오래 걸리는 등 아직도 문제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확산되는 게 특히 약간 유튜브 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하노이 현지에 계시면서 느껴지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변화 또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및 그 사태로 인한 이제 후폭풍으로 인해서 뭐 한국 기업들, 교민들의 사업 운영과 베트남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은 팩트입니다. 근데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듯이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베트남에 철수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베트남 내 고용을 증대해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베트남 북부에서 수백 명 규모의 현지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통상 및 외교는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3월 말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발급 중지했죠. 그리고 이제 입국도 금지됐고, 하지만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베트남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버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제의 불꽃이 성장 엔진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4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등 삼성 계열사 직원 한 1,000여 명이 중국인과 함께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바가 있고요. LG에서도 한 최근에 200명 넘게 직원들이 예외 입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박린성, 타이완성 등 주요 북부 지방 산업 단지들이 있는 지방성 대도시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이제 꾸준히 증대할 전망이고요. 또한 이제 3월부터 막혔던 한국 베트남 한국 간 하늘길이 다시 뚫릴 전망입니다. 베트남 국적기 베트남 항공이 3월 5일부로 베트남 한국 간 모든 노선의 운항을 정지한 바 있는데요. 6월 2일부터는 한 석 달 정도 걸린 거죠. 하노이, 호치민에 한해서 각각 주 2회씩 인천행 항공편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이제 베트남발 한국행의 이른바 페리 항공기인데, 하지만 이제 이런 움직임이 향후에 그런 완화 조치 확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이견도 없습니다. 현재 이제 베트남 국민들의 해외 여행은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곧 재개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제 베트남 친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베트남 내 경기에 대한 현재 전망은 불안보다는 안정, 절망보다는 희망, 위축보다는 활기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희 GBC 하노이 센터가 첫 유튜브 보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11만 중소기업 여러분, GBC 하노이 센터 김태호 소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 코비드19 그 폭풍으로 60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그리고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생명들이 잃었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미 한국과 베트남 역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한국과 베트남이 모범 방역국가로 손꼽히고 다시 경제의 활기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GBC 하노이 센터의 첫 유튜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착잡한 한편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사동 국가로 불리기도 하고 형제 국가로 불리기도 하고 이미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엔진으로, 성장 엔진으로 베트남이 꼽힌 지 오래됐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GBC 하노이 센터의 첫 유튜브 방송이 한국인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가 재개되고 한국으로 향하는 베트남의 항공편이 뚫리는 이 시점에 첫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후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양국 간의 교육이 보다 수월해지고 또 저희 11만 경기도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베트남 방문도 더 활기를 띠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상황, 경제 동향에 대해서 GBC 하노이 센터 김태호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